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오늘 또 재미있는 공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인문서 교재 186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난주는 지구 단위 계획 편이 마지막 시간에 아마 제법 전문 지식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18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도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도도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되고요. 또 실무하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한 분 한 분은 꼬박꼬박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대로 펼쳐두시고 일단 그 점은 보시면은 이제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죠. 그래서 교재를 보실 필요도 없고요. 일단 저를 보고 앞을 보시고 자,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시죠. 자, 오늘 첫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자, 국토계획법 56조에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공부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개요를 이걸 책 안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여기서 고객님께서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를 하시려면은 관할시청 건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개발휴가 제도가 무엇이냐고 그러면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개발휴가 제도가 무엇인지 저거 옛날에 공부할 때 필기된 거 있으니까 뭐 보여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개발휴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요 설명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문 과정은 기타 등등보다 개발휴가 제도가 무엇인지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 허가 대상. 또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습니다. 뭐 경미하거나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허가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자,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일까? 설명드릴 텐데, 일단 설명이 앞서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지금 공법 시간에 개발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주 나옵니다. 뭐, 개발용도, 개발계획. 그리고 또, 개발행위, 이렇게 개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막상 개발이 뭐죠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죠.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개발행위가 무엇인지, 개발이 무엇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히 개발은 개발이고, 그거는 아니죠. 개발이 뭐냐 하면은, 자,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그것이 개발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이 개발됐다. 서울에 강남이 개발됐다는 것은 60년대, 70년대 모래 땅 강남을, 그죠? 그 가수원이고 모래 땅을 밀어서 택지나 상업 용도로 조성해서 아파트 내지는 업무 용도의 빌딩이나 상가 위주로 건축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도 뭐 부산 같으면은 뭐 장산 신도시, 뭐 일왕 신도시, 뭐 기장 신도시, 녹산 신도시 전부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건축이 이루어진 거죠. 화명 신도시 전부 밀어서 아파트 짓고 건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은 건축입니다. 네,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물의 건축은 임야나 농지에 그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택지가 조성돼야 되고 공장 지으려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곧 건축은 형질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법상 개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이 대표적으로 개발입니다. 그렇게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죠.
늘 개발행위 할 때 개발 넣어줘. 개발용도 할 때 개발 넣어줘. 개발계획 할 때 넣어줘. 무엇인지 물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봐요. 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이 국토를 개발할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바로 위에입니다. 페이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죠. 저 위에 빈 공간이 있어. 그 빈 공간에다가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적지 말고 지금부터 이것만 적으세요. 개발부터 따로 적으세요. 그리고 필기는 따로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하면서 들으시라고 알겠죠? 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 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은 배웠죠. 도시군 계획은 배웠는데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을 결정하는 계획은 기본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이고요. 그 국토기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국토기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런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아무튼 도시군 계획 사업은 보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글자 그대로요. 도시계획이나 그리고 군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아니,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계획적 개발이잖아요.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조성하면 계획적 개발이고 공적 개발이잖아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계획적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개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글자 그대로 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즉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이라면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잖아.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 사적 개발을 관할 시청 건축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되는 거죠. 어디서 허가받죠? 시청군청,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택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방법으로 그 개발 행위를 하면은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그 개발 행위를 허가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 행위 허가 제도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농담처럼 이해는 잘한다고 그랬죠. 이해는 잘하는데 무엇을 못한다고 그랬죠? 연습을 하시면 되잖아. 이걸 연습을 하지 않고 듣고 이해하고 덮어버리면 다음 주에 물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말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봐요.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 개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적 개발을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 행위 허가 제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하실 수 있죠.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 지금 이해도 다음 주에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마이크 들고 이렇게 내려가서 개발허가 제도가 뭐죠라고 물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개발허가 제도가 뭐죠?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하는 개발을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것을 개발허가 제도로 한다. 그러면은
개발휴가는 어디 가서 받죠? 국토교육법상 개발휴가는 관할 시청 군청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허가권자 누구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하겠죠. 시청 군청에서 허가받아야 되니까. 부산에서 누구? 부산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겠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가 허가권자 되겠죠. 허가권자 아니어도 되잖아요. 개념만 정의해도. 근데 이걸 나중에 별도로 허가권자를 쪽지에 적어서 암기하니까 자꾸 공부 방법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라. 단 효율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생고생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개발휴가 지도가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이 지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 허가 대상을 공부할 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허가 대상 필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재 있잖아. 교재 보니까 허가 대상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사항에서 1번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이렇게 쭉 해가지고 5번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가 아닌 토지,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허가 대상 몇 개가 나와 있죠? 5개. 외우시면 되죠. 일단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교재 보시면 되니까. 자, 개발휴가 대상 1번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 2번이 뭐죠? 공작물 설치. 1번에 두 개가 있네. 건축물의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토지, 형질, 변경. 교재 딱 집어가시면서. 그리고 네 번째가 토습의 채취. 그렇게 되죠. 다섯 번째, 토지의 분할. 그리고 6번은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이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 토지에 1월 이상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은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개발휴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암기할 때 이렇게 올 거예요.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용질 변경, 토습 채취, 토지 분할, 토가 책이니까 다 해버렸죠.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이니까 녹관자가 뭐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을 직자니까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쌓아놓는 행위는 한자로 하면 뭐죠? 쌓을 적자, 적치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죠. 그래서 쌓을 적자에서 녹관자, 일적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개발휴가 대상 6개. 녹관자, 일적 그렇게 하면 되죠. 재밌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오시고요. 연습은 조금 하시면 되지 뭐. 그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질 변경, 토습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은 다 체크됐죠? 네, 그럼 이제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고개를 들고 넓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시고 설명을 다시 들어봐요. 10년 전에, 진짜, 한 10년 전에는 이거 녹관자, 일적 이런 시험 쳤어요. 진짜. 제목만 외우면 시험 쳤다니까. 요즘에는 이거 외웠다고 답 찾고 그런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요즘엔 득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이해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좀 넓게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할게요. 적어놨는데, 자, 건축물의 건축이 뭐냐면 교재 한번 보세요.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여기까지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줄 것이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밑줄 꺼놓고 설명을 좀 들어보실래요? 저 좀 보실래요? 그럼 이런 뜻이잖아. 여러분 여기요 집중해야 돼요. 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때 말이야. 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즉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을 할 때는 이 법상 개발허가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개발이니까. 그죠?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이니까 관할 시청과 건축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넓게 보시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도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웁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돼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이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 법상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은 이 법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지만 그 허가를 먼저 받아버리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따로 개발허가 대상이지만 개발허가를 받지는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려워지죠.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근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은 그런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할게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 국토교육법상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를 이해해 드리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껍데기만 살짝 이어서 공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시험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재밌고 쉽게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범위까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인데 진짜 아셔야 되거든요. 공작물의 설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 무엇인지 우리 개념을 정의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대학 나와도 대학 나올 때까지 공작물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면서 살지는 않잖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막상 마이크 대면은 공작물이 뭐죠라고 할 말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평소에 누구든지 이런 개념을 정의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근데 전문가는 공작물이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일단은 여러분, 공작물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입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봐요. 건축물도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잖아. 건축물도. 이 건축물이 자연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봐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나중에 이제 건축구에 가면 이걸 구분한다고요. 지붕이 있으면은 우선 건축물로 봅니다.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 뭐죠?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나중에 건축구에서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늘을 한번 봅니다. 하늘 보면 하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뚜껑입니까? 지붕입니까? 지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은 공작물입니까? 우리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이 장소는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되는 건축물. 근데 여러분 그 사직 야구장이 있죠? 부산 롯데 그 사직 야구장. 사직 야구장은 홈런을 치면은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치면은 관중들은 전부 그 홈런공 포물선을 따서 시선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함께. 그때 보면은 홈런 칠 때 하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사직 야구장은 건축물이,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붕이 없으니까 그 야구장은 건축물이라고 봅니까? 공작물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네,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개념을 잡았죠. 그죠? 그럼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이 되는 것이고, 이 공작물 설치를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땅 사서 내 땅이라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부산시청에 가서 허가 받습니까? 부산시청에 가서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 근공, 트트트, 와, 다 했다. 이좀 싫어하죠.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작물 설치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인공을 가하여. 미칠 것은 좋겠는데요? 교재에다가, 네.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하는 거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 개발행위를 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땅이지만 관할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됩니까? 관할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게 개발허가제도입니다. 이제 개발허가제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죠? 이 정도 알면 전문가 수준이라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여러분의 생각의 범위는 또 아직 좁아요. 그래서 좀 넓게 해드릴게요. 자, 넓게, 자, 이거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넓어야 되니까 자꾸 이해하는 게, 자, 잠깐 이야기를 또 들어줍니다. 공작물 설치.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기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부산이고 서울이고. 부산시 관할구역인데, 네,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여러분께 제가 농지를 좀 드릴게요. 농지. 여러분께 농지 드리려고. 좋으시겠다. 저만큼 드릴게요. 600평 정도 농지를 드릴게요. 이렇게 600평 정도 농지를 드렸는데 여기서 벼농사 지으면은 전 잘 모르지만 1년에 뭐 심고 뭐 이렇게 비료 주고 뭐 풀도 뽑아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나중에 추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쌀을 1년에 200만 원 정도 생산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크게 틀리지도 않을걸요. 남는 게 600평 농사지어서 쌀 농사지면 한 200만 원 번다고 하자.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죠. 나중에 부동산에서 그냥 전세 계약서 하나 쓰면 되지.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때 지금 우리 농사 안 하고 지금 이거 하시잖아요.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대기업 광고판이 있죠. 광고판 이렇게 씌우잖아요. 이렇게 광고판. 삼성전자 광고판 씌우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의 농지 임차를 원해요, 삼성에서. 그리고 연간 임대료를 2천만 원을 드린대, 여러분에게. 그럼 노입니까? 콜입니까? 콜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광고판 설치 계약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빌려주고 임대료 받으면은 여러분 전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광고판은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공적으로 제작되고 설치된 시설물 맞죠? 그러면은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공작물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공작물에 설치고 삼성과 계약하고 그대로 설치가 이루어졌으니까 삼성과 계약했으니까 이것은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죠. 위에 해당됩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공작물 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산시청으로부터 관할시청 군청으로 허가를 안 받고 이런 광고판이 설치되면은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이하의 벌금, 전과자가 될 수 있잖아. 여러분의 고객을 전과자로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이 업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개발 행위를 관할시청 군청으로 허가받는 게 개발 허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글자로만 했을 때하고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이해, 진짜 아는 범위는 똑같습니까? 넓어집니까? 넓어지죠. 그래서 많이 듣고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현장을 상상해야 이 공법적 지식은 전문 지식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제목만 외우고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이거 목차 외웠다고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 그 정도 좁은 실력으로 이제 이거 제목 외워서 자기는 떨어지니까 억울하겠지만 그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형질 변경이 무엇인지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읽어야 돼요. 책 보십시오. 형질 변경이 무엇인지 읽으십시오. 절토가 뭐냐면은 흙을 깎는 거, 흙깎기예요. 흙을 깎는 거. 흙깎기가 절토예요. 흙을 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토는 흙을 쌓는 겁니다. 흙쌓기죠. 흙을 쌓는 거, 흙쌓기를 말하는 거죠. 이 또
절토는 흙을 깎는 것이다. 흙깎기다. 성토는 흙을 쌓는 거, 흙쌓기다. 흙을 쌓는 거라고. 이것도 법에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흙깎기, 흙쌓기라고 되어 있어요. 절토, 성토, 그리고 정지. 정지가 뭐죠? 정지는 평평하게 땅을 고르는 거예요. 정지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정지. 포장은 뭐 도로 포장이죠. 이런 방법으로 절토, 성토, 정지, 포장되는 방법으로 토지 형상, 토지의 형상. 여러분, 토지 형상이니까 땅의 형상은 모양이잖아. 땅의 그 모양,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강이라든지 호수, 바다 등 공유수면이에요. 여러분, 공유수면이 뭐죠?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예를 들면은 강, 호수, 바다 이런 게 공유수면이에요. 지금 수업을 하는 거 보니까 단어를 그냥 지나갑니까? 구체화 시켜줍니까?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죠? 진짜 아는 거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강이나 호수,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법에서는 무엇으로 봅니까?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매립하면은 공유수면 매립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무슨 행위가 됩니까? 토지 형질 변경 행위고 이 토지 형질 변경,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매립하는 형질 변경을 부산시 도시 계획에 따라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부산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부산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 관할 구역에서 공유수면 바다 매립은 형질 변경이니까 부산시청으로부터 그 바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허가가 되겠죠. 그것을 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처음 하면 이런 건 한 10번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나 강, 호수, 바다 등 공유수면이 매립한 것은 형질 변경이고 이런 형질 변경을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임의할 수 있습니까? 허가받습니까? 허가받는 것이 개발 허가제도라는 거죠. 이걸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허가 대상 하나하나를 참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은 입문과정, 11월, 12월 과정 아니면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진짜 비법, 1년 만에 끝내는 방법, 재수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는 방법, 1차만 붙고 2차를 다시 해서 그 2차 떨어지면은 다 놓치는 거 맞죠? 그럼 3년 걸려버려요, 나중에 다시 하려면은. 1년 했지, 1차만 했지, 2차만 했는데 떨어졌지, 그 다음에 3년 돼버리잖아요. 이런 아픔을 안 겪으려면은 입문과를 일찍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빨리 잘 시작하신 거예요. 빨리 시작해야 돼요. 3월달에 폼 잡고 와도 3월달에 더 다른 개발 허가 절차라든지 등등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용어를 풀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맞는 수준으로 강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껍데기는 잡고 들어갔고 이거 다 외워서 완벽하게 수험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게 개발허가 대상인 거 오늘 알았잖아요. 형질 변경은 바다를 매립한 것도 법적으로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것도 지금 안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땅을 사면은 그대로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업무용대 빌딩을 짓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파트 지으려면은 택지를 조성해야 돼요. 부지를 아파트 택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업무용대 빌딩 지을 유통단지 뭐 이런 거 상업단지 조성해야 될 것이고 공장 지으려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쪽을 보시라고요. 여기는 산이 이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됩니까? 흙을 잘라내야 됩니까? 이것이 절토입니다. 절토. 높은 부분의 흙을 잘라내는 거죠. 바위돌, 흙을 잘라내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까 낮았죠? 이 부분은 잘라낸 흙이나 자갈 바위돌 여기 채워서 흙을 덮어줘야 되죠. 이게 뭐죠? 성토. 절토, 성토. 그럼 높으면은 흙을 잘라주고 낮으면은 덮어서 팽팽하게 고르게 됩니다. 이게 뭐죠? 정비. 이게 정지. 땅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팽팽하게 고르게 하는 거죠. 고르기. 땅 고르기.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은 도로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토지의 형상, 땅의 겉모양이 변경되면 전부 형질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 가다가 쉽게 얘기해서 불도저로 땅을 밀고 있고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뭐죠?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형질 변경하려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산청군에서 산청군 군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는 전부 관할시청구청에서 허가받는 게 개발허가 지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뭐예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 땅을 보러 가는 거 나중에 이제 임장을 또 많이 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고 땅이라는 것은 현장을 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땅은 그러니까 평당 얼마 흥정을 대충 했으면은 나중에 금액은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전화로 확실하게 결정합니까? 대충입니까?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이야기가 되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보통 관광을 하는 거예요. 관광이 아니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봐요. 아까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러분 멀리 딱 가서 봐야 돼요. 여기다 건축을 하려면은 이 정도로 평평하게 땅 고르기를 해야 되니까 이만큼은 절토가 필요하거나 이만큼은 성토가 필요하거나 이만큼을 이 산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장비를 며칠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한 대 장비를 쓰는데 하루에 비용이 60만 원이니까 5일 정도 해야 되고 이쪽에도 5일을 해야 되고 이게 축대 사는데 5일 정도니까 15일이 걸리거나 그게 전부 형질 변경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게 토지 원가가 되는 거잖아. 상상해야 돼요, 상상 이렇게. 땅을 성형할 수 있어야 돼요. 모양, 눈으로 성형하라는 거죠, 보고. 산은 이만큼 잘라내고, 여기 메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형을 하는 거잖아요. 형질 변경은 토지를 성형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야. 이 절토되는 부분의 높이, 깊이가 50cm입니다. 50cm. 이럴 때도 배운다고요. 50cm 이하라면은 절토 성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50cm 이하는 큰 규모입니까? 경미합니까?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장비 투입이 가능, 개발이가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50cm 넘으면은 허가 대상이죠. 관할시청구청에 허가 없이 이 땅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땅만 사놓고 개발 못하면 돈만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50cm 넘으면은 관할시청구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를 해야 됩니다. 시청구청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군, 무슨 면, 산 몇 번지, 전답 몇 제곱미터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사진 찍고요. 그래서 지금 수목 상태가 이 정도인데, 경사도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주택지, 전원주택지 조성이 가능한지,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부탁을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다면 계약서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계약서 밑에다가 나중에 개발인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은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무효로 한다 이런 조건을 특례를 적어야 되죠. 그래야 내 고객을 지켜줄 수 있고 내 재산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면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일을 하더라도 사고만 치고 그죠? 소송 걸려서 민사상 형사상 소송 걸려서 법원에 출두하고 앉아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고객의 재산을 지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학교 졸업은 공부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전문가가 될 건데. 부동산 전문가. 자, 이제 형질 변경이 무엇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형질 변경. 그러니까 그 땅도 진짜 그래요. 정말로 땅은 성형하면 모양이 완전 달라집니다. 진짜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평당 20만 원짜리가 형질 변경만 잘하고 축대만 잘 쌓고 도로만 뚫어버려도 평당 40만 하고 합니다. 이런 게 자 개발이에요. 개발.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석 재치 너무 쉬워요. 토석 재치는 교재 보십시오.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것을 재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낙동강에다가 한강에다가 덤프트럭 세워놓고 자갈, 모래, 바위돌 채취하면은 토석 채취죠. 이걸 부산시 도시계획이나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면은 그 토석 채취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토석 채취에 대해서 허가 받아야 됩니까? 토석 채취에 대해서 이제 개발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분할, 토지는 필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지적법에 가면은 뭐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지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누게 되는데 그 한 번 분할된 것을 네,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세 필지로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분할을 못 해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허가 대상이 3개입니다. 그걸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에다가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는 행위도 개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잠깐만요. 이 부산시 녹지지역에 땅을 좀 샀습니다, 여러분이. 자연 녹지지역에 나중에 저택 지어볼까 하고 땅 좀 사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땅에 뭐 풀만 있고 뭐 나무도 일부 있고 뭐 그렇죠. 이런 땅이에요. 근데 어떤 건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다 건축 자재를 좀 쌓아두자고 비어 있으니까 임차를 원한다고 전화 왔죠. 그럼 부산시 녹지지역에서 그러면 녹지지역 여기는 건물을 짓기 전이니까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잖아. 이렇게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이런 토지에다가 물건을 장기적으로 1개월 이상 쌓아두면은 이것도 부산시로부터 그 물건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죠?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왔었죠?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자, 보십시오. 방금 설명드린 이 6가지, 해설해드리는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관할 시청 군주로도 허가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단 법상 허가 대상 행위이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즉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 대상이지만 이 법상 개발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받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188페이지 0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으로 진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